우리 전현 의원이 지난번 추석 전에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발언한 내용을 들어보면 뭐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 관련된 특히 그 얼마 결과가 곧 나올 것 같은데 언제쯤이 될지 모르겠지만 1심 선고를 앞두고서 수석 변호인 네, 수석 변호인 대변인이 아니고 수석 변호인을 자처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이게 그냥 지나가 버렸는데 어쨌든 그 좀 우리가 귀담아 듣고 또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내용이었는지 다시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전당대회 때 네. 잘 아시겠지만 제 이제 선거에 구호가 네.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수석 변호인이 네, 되겠다. 맞습니다. 그런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은 우리 민주당의 거의 이제 현재로서는 거의 네. 유일한 리더십이고 그렇죠. 네. 차기의 유력 대권 주자잖아요. 주자죠. 그리고 맞습니다. 민주당이 우리가 정권을 다시 찾아오려면 탈환을 하려면은 네.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네, 그럼요. 이재명 대표가 이제 대통령이 되는 이게 이제 지금 민주당의 현재 이제 매우 중요한 네. 그런 목표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이재명 대표를 그 대통령에 당선시키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에게 더 씌워져 있는 많은 억울한 누명들, 뭐 이른바 사법 리스크라고 그렇죠. 하는데 네. 제가 보기엔 사법 리스크가 아니라 네. 정치 검찰이 정치 사실상 이재명 대표를 탄압하고 일종의 스토킹을 한 것이 아닌가 그럴 정도로 좀 내용들이 너무나 어이없고 맞습니다. 그런 진짜 그 실제 공작에 가까운 이런 기소나 수사들이 네. 너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하나하나 네. 그 이재명 대표에 더 씌워진 이런 네. 누명들을 네. 벗겨내고 법률적으로 다 이제 이 해결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물론 이제 지금 현재 변호사들께서 많이 이제 지금 변호를 잘 하셔가지고 좀 이제 이런 게 억울한 점이 있었다는 것이 이제 계속 밝혀지고 있는 그런 사안이기는 합니다만 네. 일반 국민들께서는 그 내용을 잘 모르시는 모르시죠. 거예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좀 더 일반 국민들이 좀 알기 쉽게 좀 전달도 드리고 그리고 실제로 거기에 대해서 또 제가 이제 변호사 출신이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법률적 조언도 하고 좀 이런 역할을 이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중에서 네. 최근에 지금 다른 뭐 대장동이나 백현동이나 성남 FC나 아니면 이제 또 대북 송금 네. 사건 그리고 또 뭐 김문기 그분을 이제 알았냐 몰랐냐 네 뭐. 그런 이제 선거법 사건 그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지금 이제 계속 진행 중에 있잖아요. 네, 근데 맞습니다. 그 중에서 10월 경에 아마 판결이 날 걸로 예정이 되는 위정교사 네, 위증 사건이 있습니다. 있죠. 네. 이 사건이 이제 일각에서는 좀 심각한 사안이다. 그리고 유죄가 나올 수도 있다. 그런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제가 그 사건을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고 또 이렇게 이제 뭐 관련 뭐 이런 이제 내용을 좀 검토를 해보니까 네. 사실상 이건 정말 이재명 대표가 억울한 사건이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걸 가지고 왜 유죄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좀 그 내용을 조금 알아듣기 쉽게 예. 저도 이제 법률가 출신이니까 예. 정리를 하다 보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예. 법률적으로 계속 법률 용어가 나오고 그러니까 야 나도 이렇게 어려운데 일반 국민들 일반인들은 더 너무 어렵죠. 어렵겠다. 그래서 아 이재명 대표가 위정을 교사를 했나 보다. 그렇게 이제 많이 생각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할 수 예. 있죠. 예. 그래서 이걸 조금 쉽게 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근데 쉽지는 않은데요. 네. 그때 좀 그 최고위에서 발언했던 거 혹시 내용. 준비가 여기 지금 화면은 네, 나오는데 네. 발언 내용도 들어볼까요? 그게 낫겠어요, 의원님? 어떻게 네네 네. 판넬과 함께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위기설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정치 검찰의 언론 프레임인지 이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제 월요일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이재명 대표의 위정교사 사건 공판이 있었습니다. 잘 모르는 분들은 위정교사라 하면 뭔가 엄청난 사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사실관계를 잘 살펴보면 검찰이 지난 20년 동안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이라는 하나의 사건을 여러 차례 제명을 달리하며 이재명 대표를 사실상 스토킹 하다시피 한 사건의 결정판입니다. PPT를 보시겠습니다. 화면을 띄워주시죠. 네, PPT에 보면 이 TV조선의 단독 기사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 당시에 김병남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인 김모 씨에게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자, 이것만 이런 보면 위정교사인 듯한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그 위에 있는 커트된 내용은 이 김모 씨가 밖에 나와서 사실상 그 내용을 잘 모르는데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얘기를 진술해달라 이런 뉘앙스로 보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 언론 보도가 사실은 사실을 왜곡하고 발췌한 내용을 근거로 한 사실상 조작한 내용에 가까운 내용이라는 부분을 한번 지적을 해보겠습니다. 그저께 법정에서 검찰은 이재명 대표의 위정교사를 입증하기 위한 핵심 증거로 김모 씨, 김진성 씨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경기도 당시 이재명 지사, 경기지사 간의 저희가 지금 이제 화면을 보고 왔는데 네. 이 상황을 그때 이제 발언하신 내용이니까 조금 네. 설명을 덧붙여 주시죠. 네, 지금 저기 보면 예. 이재명 대표가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네, 그렇게만 나와요. 그러면 이게 이제 마치 위정 교사를 한 것 같잖아요. 처럼 들리죠. 네, 근데 저 위에 있는 내용은 예. 제가 그 김진성이 나 그때 이제 밖에 있어가지고 그런 내용이 좀 애매하다. 사실 이제 잘 모른다는 취지로 얘기를 하니까 예. 뭐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예. 그러면 모르는데 그 얘기 들었다고 해주라 이런 식으로 지금 들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위정교사라고 TV조선이 이제 보도를 했고 예. 또 국힘의 박종훈 예, 의원이 맞아요. 박정훈 의원이 박정훈 그 의원이. 비슷하게 저런 예. 또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했었죠. 그래서 이제 그 언론을 통해서 마치 이재명 대표가 위정교사를 했다. 이게 이제 지금 보도가 많이 된 거예요. 예. 근데 거기에 대해서 사실상 이제 반박이 없었어요. 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지금 그 법정에서 밝혀진 게 네. 지금 TV조선이나 박정훈 뭐 이런 이제 의원이 제시를 했던 그 녹취가 예. 또 법정에서 검찰이 제시했던 녹취가 발췌본인 거예요. 그냥 탁 이런 내용을 일종의 짜집기를 한 거죠. 전체를 다 얘기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저 예. 질문에 대한 답도 바로 이렇게 그 답이 아니라 예. 전체적인 맥락이 있는데 그걸 그냥 부분만 딱 발췌해가지고 예. 마치 위정 교사한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근데 내용을 보면 예. 전반적으로 그 재판정에서 이제 검사가 발췌한 내용을 한 몇 분짜리를 법정에서 틀었습니다. 예. 지난주 아마 월요일 재판인가? 재판에서. 네, 예. 그때 이제 검사가 틀었더니 예. 그 변호인들이 이제 항의를 한 거죠. 왜 이거를 발췌한 걸 터냐? 전체를 안 네, 틀고. 근데 저 예. 녹취록이 이재명 대표의 녹취, 김진성과 이재명 대표의 녹취록이 그 위정 교사의 매우 중요한 핵심 증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걸 발췌를 해가지고 트니까 예. 검사의 그 핵심 증거가 돼서 마치 위정 교사인 것처럼 저것처럼 똑같이 나온 거예요. 그렇게. 예. 그런데 이제 변호인의 항의를 판사가 이제 받아들여서 예. 전문을 틀어라. 예. 그래서 그게 한 30분 분량이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30분 분량의 전문을 법정에서 다 이제 틀었어요. 그렇군요. 다 틀었더니 예. 거기에 나오는 그 이재명 대표가 계속적으로 김진성에게 하는 얘기가 사실대로 얘기를 해라.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라. 없는 거 뭐 있다고 하지 마라. 이런 사실대로 얘기하라는 이런 얘기를 무려 10번 이상을 해요. 30분 중에 그런 발언만 하는 것만 해도 10번 이상이면 상당히 많은 분량의 상당히 많은 얘기를 거죠.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들어보면 예. 이거는 그냥 그 사실대로 얘기해라. 그때 기억을 되살려서 있는 그대로 얘기해달라. 이게 전체적인 맥락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거는 쏙 빼고 그냥 한 번만 딱 발췌를 해가지고 네. 마치
그 위정을 교사한 것처럼 네. 이제 검찰도 그렇게 증거로 하고 네. 또 언론도 그렇게 보도를 하고. TV조선도 그렇게 보도를 하고 국힘의원도 그런 식으로 한 거죠. 그래서 그 판넬 화면 예, 하나 두 번째, 더 보여주시죠. 예, 다른 판넬 하나. 네네. 또 두 번째, 그러니까 전체 전 의원이 얘기하시던 게 좀 길어서 저희가 앞부분만 받고 이 뒤에 부분 사건의 요거 발언입니다. 진실. 요것도 네네. 한번 들어볼까요, 그러면? 그런 얘기 예. 해주면 되지. 예. 이거는 그 제가 이제 막 자료를 찾다가 예. 그 다른 유튜브에서 제가 발췌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군요. 출처를 받게 되니까 예. 뉴탐사라는 예. 거기서 이제 뉴탐사라는 유튜브에서 발췌 그 전체 전문이 녹취록이 다 있습니다. 예. 근데 그런 얘기 해주면 되지가 예. 이게 그 위정 교사 허위 예. 사실 얘기해라 이런 그게 얘기가 아닌 아니고, 것이 예. 당시에 성남시장과 김병량 이분이 이제 당시 성남시장이에요. 예. 이분이 당시에 이제 뭐 이런 이제 뭐 건설 관련 이런 비리 의혹이 제기가 돼서 KBS의 추적 60분에서 예. 탐사 취재를 취재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탐사 취재를 하던 KBS PD가 예. 그 취재를 하면서 김병량 성남시장에게 검사를 이제 사칭했던 사칭을 뭐, 했어요. 예. 검사인데 나한테 예, 전화를 맞아요.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또 이제 당시에 이재명 변호사가 그 사건에 대해서 시민 운동가로서 그 성남시장의 비리를 캐고 있던 그런 활동가였습니다. 맞아요. 그랬었죠. 그래서 그 추정 60분의 PD가 이재명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이제 인터뷰를 하러 간 맞아요. 거예요. 그때에 김병량 시장한테 전화가 걸려온 거예요. 그래서 그 전화를 이제 최초로 PD가 받으면서 계속 이제 자기가 검사인 양 예. 행세를 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는 그 자리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옆에서 그 사무실에서 이제 인터뷰하다가 옆에 있었던 거죠. 예. 그런데 이제 이 사건이 이재명 변호사가 검사 사칭을 하는데 같이 공범이었다. 뭐 그렇게 얘기했었죠. 그렇게 해서 예. 기소가 돼가지고 결국은 이제 유죄 예. 150만 원 예, 벌금형을 맞아요. 받은 예, 사건입니다. 그랬죠. 예. 이게 이른바 이재명 대표의 검사 사칭 사건인데 2002년 사건이에요. 예. 그런데 이때 이제 이재명 변호사는 본인이 직접 검사 사칭을 한 것도 아니고 그렇죠. PD가 미리 사칭을 해가지고 자기 예. 사무실에 있다가 걸려온 전화를 받는데 옆에 있었던 예, 거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그 당시에 검사가 이제 기소를 하면서 PD와 이재명 대표를 둘을 같이 공범으로 기소를 한 거죠. 예. 그래서 여기에서 근데 이제 KBS PD나 KBS는 이게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죠. 그렇죠. 최근에도 이 그 김건희 예. 여사 그 명품백 사건에 대해서 그 사건이 굉장히 심각한데 그 사건에 이게 함정 취재다 이래가지고 맞아요. 몰카 취재 취재도 방법에 대해서 네. 이 메시지가 아니라 네, 메신저를 메신저를 공개하는 공격하는, 게 이 대부분 이 정권의 그런 이제 그동안에 행태죠. 네 그런 예. 거죠. 예. 그러니까 그때 당시도 그런 이제 있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검사 사칭을 했다. 이 사건을 몰아간 거죠. 예. 그러면서 KBS가 굉장히 공경에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병량 시장의 이런 비리나 이런 거는 예. 온데간데 없고 검사 사칭했다. 이게 어마어마한 범죄로 되니까 KBS가 김병량 시장과 이제 일종의 합의를 시도한 거죠. 좀 예. 그 KBS PD에 대해서 고소를 좀 취하를 해주면 안 되겠냐. 이런 이제 서로 협의를 하니까 김병량 시장 입장에서는 KBS보다는 이제 이재명 변호사가 더 눈에 까진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변호사에 대해서는 예. 이제 여기는 혼내주고 싶고 KBS PD는 서로 이제 이해관계가 맞으니까 서로 그냥 좀 고소를 취하하면 안 되겠냐 이러한 실제로는 고소를 취하는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런 이면에 이제 그런 합의 비슷한 게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변호사의 사실상의 이제 책임을 떠넘긴 게 아닌가. 이런 이제 그 의문이 여전히 남아 있는 사건이죠. 예. 물론 이제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지만 이재명 변호사 입장에서는
본인은 그런 적이 없는데 예, 맞아요. 이게 참 억울하다 이런 그치. 이제 사건으로 예. 남아있던 예, 사건입니다. 예, 예, 예. 물론 실체적 관계는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사실상 그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이제 변호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하다. 억울한. 나는 내가 사칭한 게 아니고 그 자리에 있었을 뿐인데 네. 왜 나를 공범을 했냐 이런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던 사건인 예, 거죠. 예, 예, 예. 근데 이 사건이 2002년인데 확정 판결은 2004년에 났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20년 전 그러네요. 발생 22년 전입니다. 그러네요. 근데 그 사건이 2018년에 도지사 선거 때 예, 이재명 그 당시에 이제 지사 후보에게 맞아요. 그런 이제 방송에서. 네, 네. 그런 이제 토론회에서 음. 그 검사 사칭 사건에 관해서 얘기가 나오니까 그 자신이 정말 억울하다 누명을 쓴 거다라는 얘기를 자연스럽게 하게 된 예, 거죠. 그렇죠. 그랬더니 검찰이 이걸 선거법으로 맞아요. 고발을 한 걸었었죠. 겁니다. 제가 그래서 이게 20년 이상 걸친 검찰의 일종의 거의 스토크 식의 예. 그 한 사람을 괴롭힌 이런 사건이다. 이 스토크식 수사의 결정판이다 얘기한 게 20년 전에 발생한 사건. 발생했군요. 그때 자기가 억울하다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그런 자기 걸 근데 그게 입장에서. 허위사실 공표라고 선거법 위반으로 네. 기소를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사건에서 이제 또 재판이 시작이 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그때 이제 그 김병량 그 성남시장. 성남시장의 네. 비서실장이던 김진성 네. 그때 당시는 적대적인 관계지만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났으니까 좀 그때 당시에 KBS랑 그런 그 성남시장 사이에 그런 협의를 그러니까 고소치야 뭐 이런 거를 협의를 하던 이런 분위기가 있었던 거 아니냐. 네. 그거는 사실이라고 최초로 PD가 재판에서도 직접 그 인정을 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그 분위기가 있었다는 거를 좀 사실 그대로 좀 증언을 해줄 수 없느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런 이제 내용이 녹취록이. 김진성이 그 전화를 녹취를 한 거죠. 네. 그래가지고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전문을 다 틀어보니까 내용은 사실대로 좀 얘기 좀 해달라. 계속 있는 그대로 그렇지만. 얘기를 해달라. 그리고 핵심이 아니라 그때 그런 이면에 그런 합의하려는 그런 분위기가 네. 김병량과 KBS 사이에 그러면서 이제 이재명한테 뭔가 그 책임을 떠넘기려는 이런 분위기가 있어. 그 얘기는 명시적으로 하지 않지만 네. 그런 이면에 합의를 하려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던 건 사실 아니냐. 이거는 이미 최초로 PD의 네. 재판에도 어느 정도 최초로가 자인을 했던 내용이거든요. 그런 얘기를 있는 그대로 해달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아까 그 번째 영상 두 번째 영상? 네, 그 네, 화면 네, 보시죠. 이거. 그런 이제 이면 분위기가 있어요. 그래서 김진성이 김병량과 KBS 사이에 이면 협의 분위기가 있었던 것은 맞다라는 네. 것을 취지로 사실상 말했고. 인정하는 취지로 네. 전화해서 발언을 이제 했고. 네.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이재명이 주범인 걸로 이제 몰아주면. 양쪽에서 몰아주면 성남시는 최초로 PD 고소치하를 협의한 한 것으로 걸로 안다. 이재명 대표가 안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때 협의 실무를 누가 맡았는지는 모른다. 모른다라고 그건 당연히 답변했고.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협의 실무 누가 맡았는지 진술해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내용을 보면 여기서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된다. 되지가 여기가 뭐냐는 거죠. 이면의 협의 분위기가 있었던 것은 맞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위기가 있었던 걸 얘기해주면 저 되지. 맨 위에 있는 저 그렇죠. 말이네요. 예, 저걸 저 그렇게 얘기를 들었다고 얘기해주면 얘기해주면 되지. 된다. 그건 자기가 인정한 거잖아요. 그러네요. 그 얘기를 해주면 된다는데 아까 TV조선 그는 한번 똑같은 건데 앞에 거, 앞에 그 거 한번 보세요. 정권은 그런 네, 얘기를 다시 돌아가야 돼요. 들었다고 네, 해주면 네, 되지. 그게 근데 앞에 이제 화면. 네, 앞에 화면에 보면 전혀 다른 의도로 다른 편집이 의도죠. 돼버려. 마치 그러니까 이재명 네. 대표 지금 김진성이 밖에 있어서 나와서 내부에서 잘 모르는데 애매할 네.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요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그건 되지. 아니잖아요. 아까 그 내용 그거잖아요. 보면. 네. 네. 지금 보니까 밖에 있는데 잘 모르는데 그 얘기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악마의 편집인 거죠. 이렇게 편집을 해서 이재명 대표가 검찰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마치 위정 교사를 했다. 그런 것처럼. 이렇게 하는데 그 전체 취지는 그런 얘기를 들었다는 거는
김진성도 인정했던 그렇죠. 앞부분에. 그런 이면의 합의 분위기가 있었고 이건 최초로 PD도 인정을 했던 객관적인 얘기거든요. 그 그러니까요. 얘기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그러니까 이건 위정이 아니라 사실 그대로 얘기를 하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전체 녹취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사실대로 얘기를 해달라 그런 얘기. 그리고 심지어는 예. 이재명 대표가 그런 얘기도 있어요. 재구성해서 얘기하지 마. 예, 그냥 있는 그대로. 김진성 씨한테 그렇게 얘기했다는 네, 거죠. 그냥 예, 사실 그대로. 사실 그대로 얘기해달라. 계속 그걸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전체 녹취록을 다 들으면 그냥 이재명 대표가 김진성에게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얘기해달라. 기억이 나는 대로 네. 그냥 전체적인 분위기가 어땠는지 그 얘기만 해주면 된다. 이게 왜 위정교사입니까? 위정교사 아니죠 그러면. 네, 그래서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30분의 그 녹취록 전체를 그대로 들으면 이거는 그 어디에도 이걸 위정 교사를 했다라고 법률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은 제가 법률가의 입장에서는 없다고.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저렇게 교묘하게 편집을 해가지고. 하면 아 그런가? 그렇게 보여요. 그렇게 편집한 것만 그렇죠. 보면. TV조선 네, 저것만 보면 보도만 그렇게 보면.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요. 그 보도를 해서 온 국민이 마치 이재명 대표가 위정 교사를 한 한 것처럼. 것으로 믿게끔 그런 보도가 나는데 저런 소스가 어디서 나왔냐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검찰이 법정에서 틀었던 녹취록도 사실상 발췌한 편집돼서 악마의 네, 편집본이라고 주장을 저는 하는데 그런 편집본을 발췌해서 증거로 내서 다행히 판사가 그 꼼수에 넘어가지 않고 다 틀어 이렇게 한 거죠. 예, 그래서 이 사건은 사실상 위정 교사로 보기가 어려운 어렵다. 사건이고 이 더구나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20년 전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그 검사 사칭 사건이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로서는 한이 맺힐 만한 그런 사건이잖아요. 너무나 억울하고 억울하지. 분하고 그런데 그거를 마치 스토킹하듯이 한 번은 그걸 억울하다고 얘기했더니 선거법 위반으로 걸고 선거법 위반은 무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재판 과정에서 그걸 또 위정 교사했다고 또 위정 교사를 걸고 같은 사건을 지금 몇 번이나 울고먹는 거예요. 20년 정확하게 2002년 사건이 있고 2024년이니까 22년 동안 22년. 한 사건을 가지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제명만 달리해서 계속 수사하면서 괴롭히면서 결국은 위정 교사로 어떻게든 이재명 대표를 감옥에 넣겠다. 그리고 뭔가 대선 후보가 되지 못하게 하겠다. 이런 검찰의 결연한 의지가 보이는 그런 사건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너무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건 너무 심하게 그러니까 편집하고 짜깁기를 해서 마치 사실이 아닌데 사실인 것처럼 만들어 버린 거잖아요. 언론도 그렇고 그 의원이라는 박정훈 의원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근데 사실 그때 당시는 제가 이 사건 내용을 네. 정확히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제가 전체 공부를 해보고 내용을 파악을 해보니 이거는 너무나 좀 억울한 그러네요. 그런 사건이다. 말도 안 되는 사건이고. 예, 그런데 이것이 이재명 대표를 악마화한 그런 또 매우 중요한 사건이고 지금도 악마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고 있죠. 위정 교사까지 한 파렴치한 그런 이제 사람이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이제 법정에서 이 녹취록 전문을 다 틀었고 또 판사가 그걸 이제 사실상 변호사들의 항의를 받아들여서 검사의 그 녹취 편집본만 이렇게 튼 그런 이제 꼼수를 제지를 하고 전체 다 이렇게 들어서 전체를 보면 그냥 통상의 법률가라면 이거는 위정 교사가 도저히 보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이 사건이 뭐 이재명 대표가 이번 10월에 유죄가 나올 거다 이런 이제 가능성은-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사실을 알아보면 사실은 이렇다. 예, 전문을 들어보면 사실대로 말씀해 주시라 이런 그러니까요. 사건이라는 거. 예, 그럼 지금 뭐 말씀한 걸 들어보면 이거는 뭐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네, 그다음 무죄가 나와야 네. 정상인 거죠, 네, 사실은. 네, 사실은 왜냐면 그렇습니다. 사실대로 얘기해달라, 있는 그대로 얘기해달라 그런 얘기만 한 건데 그걸 가지고 위정교사라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이제 계속 그 최철호 PD 얘기했잖아요. 최철호 네. 그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지금 이제 시청자 미디어 재단 저희 그 오마이TV 건물 맞은편에 있는데요. 네. 재단 이사장으로 최초로 한 사람이 갔어요. KBS 출신. 그 사람이 그 사람 같은데? 모르겠. 제가 정확히 확인 안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예. 뭐 그런 아마 그런 것 같은데 그건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최초로 KBS 출신 최초로 한 사람이 네. 시청자 미디어 재단 이사장으로 갔고 네. 그 윤석열 정부 들어서 만들어진 공연연이라고 하는 시민사회단체 있어요. 언론단체라고. 네. 그 사람 출신들이 대부분 방심에 들어가서 지금 MBC 징계하고 이런 일을 네. 했던 거기에 연관됐거나 거기서 추천한 분이 심사위원, 그러니까 심의위원으로 들어갔죠. 그 조직에도 함께 있었던 분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만약 그분이 동일한 인물이라면 이름이 같으니까 네. 아직은 우리가 네. 확인이 안 됐지만 그럼 이분은 윤석열 정부 들어서 친윤석열적인 성향을 계속 보이는 분으로 보여져요. 지금은 네. 말씀하신 이름이 같아서 제가 KBS 출신이고 이름이 최초로란 이름이 같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건 의혹을 확인해봐야 제기하는 될 것 겁니다. 같습니다. 예.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예. 이거는 정말 굉장히 의미심장한 사건이죠. 그렇죠. 사실상의 지금 이제 그런 의혹이 있는 예, 거잖아요. 예. 최초로 PD랑 KBS랑 이제 김병량 예. 그런 당시 성남시장 그 사이에서 이면 합의가 있었고 예. 그 이재명 대표를 이렇게 이제 누명을 씌우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다 이런 이제 지금 의혹이 그렇죠. 제기가 되고 있는데 예. 그 중에 핵심 이제 인물이 지금 사실상 윤석열 정권에서 승승장구하고 있다면 이거는 좀 이제 그런 의혹이 이제 상당히 이제 사실 개연성이 맞아요.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그건 아마 이제 나중에 의원님이 찾아보시면 네. 현재 시청자 미디어 재단 이사장이거든요. 이 정부 들어가지고 바뀌었는데 그 전에 문재인 정부 때 이사장 하던 분이 임기가 끝나고 새로 이사장이 됐는데 그 사람 이름이 최초로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분이 KBS 출신은 맞고 네. 그러면 KBS에 뭐 이름이 같은 두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일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그것도 이제 하나의 또 정황으로 지금 이 사건과 관련해서 연관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겠네요. 만약 같은 인물이라고 하면. 네. 알겠습니다. 그것도 제가 정말 네. 사건을 보면서 네. 정말 이재명 대표가 20여년간 이렇게 검찰의 스토킹을 당하면서 그러니까요. 정말 고통을 당했구나. 그 마음이 진짜 어떨까. 그런 너무너무 안타까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 PD라는 사람도 자기가 전화해서 검사라고 사칭을 해놓고 결국 이제 주범으로 이재명 대표를 그렇게 이제 몰아간 거잖아요. 공범으로. 이제, 네, 한 거죠. 근데 네.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자, 옆에 앉아 있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처벌을 받고 그것 때문에 벌금까지 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억울하다고 얘기하는 게 왜 또 공직선거법 위반인지도 모르겠어요. 일단 그것도. 이제 이거는 유죄가 확정이 됐으니까 네, 그 네. 사실관계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네. 근데 이제 어쨌든 이재명 대표의 입장에서는 그게 정말 억울하게 느껴지죠. 예, 본인 그렇게 입장에서. 생각을 하고 그냥 억울하다고 얘기를 얘기한 했을 거죠. 뿐인데 네, 그걸 그걸 또 허위사실 공표라고 그걸 하는 게 그런 이제 검찰의 행태가 네. 정말 이 진짜 너무 있을 수 없는 그 검찰권의 남용 남용이죠.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참 답답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 문제는 이제 전현희 의원께서 수석 변호인이 되셔서 계속 추적을 하시는 거니까 네. 앞으로도 계속 좀 이렇게 많이 알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일반인들이 잘 모르시고 그냥 보도만 보면 마치 그냥 이재명 대표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여질 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전현희 의원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이해가 되고 또 전문을 다 들어보면 사실대로 있는 그대로 얘기해달라는 얘기만 했을 뿐이지 뭐 위증을 교사한 사안은 전혀 아니다. 이게 증명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이번 명절에 네. 그 이제 주인 분들한테 물어봤어요. 네. 이재명 대표 검사 사칭 사건 아니야? 그랬더니 들어봤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다들 이재명 대표가 자신이 스스로 검사를 사칭했다 이렇게 그렇게 알고 다들 있죠. 네, 알고 맞아요.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일단은 그 이재명 대표의 검사 사칭한 나쁜 사람이라는 이런 억울한 누명이 사실은 더 씌워져 있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근데 사실은 실제로 알고 보면 그 사칭은 PD가 직접한 게 한 거죠. 아니라 네, PD가 맞아요. 한 사안이고 그 옆에 있었던 네, 그런 네. 사안이고요. 그것만 해도 좀 억울하잖아요. 어쨌든. 억울하죠. 그런데 이제 그런 사건에서 그런 위정교사 뭐 또 선거법 위반으로 그게 이제 걸린 거 아니야. 맞아요. 그랬더니 뭐 선거법 위반 뭔가 이제 그런 게 예. 그거는 이제 잘 모른다. 근데 예. 위정교사 문제는 아니야. 그랬더니 그런 거 그것도 들어봤다. 언론에서 위정교사 한 거 아니냐. 뭐 예. 이제 뭐 TV 조선이나 이런 언론을 통해서 위정교사했다. 그래서 그게 지금 뭐 유죄 판결 날 가능성이 높다. 뭐 그렇게 이런 말 걸 이제 나오죠. 다들 알고 있으니까 예. 다들
그냥 중도나 그냥 중도 보수 예, 예. 이런 사람들은 검사 사칭하고 음. 나쁜 사람, 그렇게 위정교사까지 한 맞아요. 나쁜 사람, 이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인 음.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피를 토하면서 이 사건은 그러니까요. 이런 사건이야, 예, 이런 예, 사건이야 예, 이렇게 하니까 음. 정말 너무 억울하겠다, 진짜 안타깝다, 안 됐다 네. 이런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음. 이거는 좀 더 그게 어떤 내용인지를 좀 쉽게 좀 알려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도 지금 이재명 대표에게 더 쥐어진 여러 가지 이런 이제 정치 검찰에 의한 탄압, 네. 지금 현재 재판 진행되고 수사받고 있는 이런 사안에 대해서 좀 더 그 진상을 국민들에게 좀 쉽게 좀 알릴 필요가 알려야겠다. 있다. 예, 그런 생각을 정말 하게 잘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좀 앞으로도 계속 예. 시리즈로 한번 좀 계속, 준비를 예, 하려고 하셔야 합니다. 될것 같아요. 예. 예. 근데 왜냐면 이렇게 쉽게 알려줘야 일반 국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해가 쏙쏙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 전 의원이 하신 부분은 대단히 사실을 밝히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